민어는 예로부터 왕에게 진상했던 보양식 재료입니다 라고 해놓고서는 사진은 부세를 걸어놨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조기로 알고 먹었던 이 생선이 아프리카나 멕시코에서 왔다면 믿겨지시겠습니까? 민어조기라는 명칭을 가진 생선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의 입맛은 어떨지 단순히 신용만 했는데 실제로 조기 맛이 나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오늘쯤이면 장을 보러 가실 분들 많으실 줄 아는데요, 특히 제사상, 차례상에 올려질 제수고기 아마 고민하시겠죠.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생선들이 올려질 텐데 그 중에서도 빠질 수 없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생선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조기죠. 고등어, 갈치에 이어서 세 번째로 소비량이 많은 이 조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조기로 알고 먹었던 이 생선이 아프리카나 멕시코에서 왔다면 믿겨지시겠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냐고요? 우리는 신토부리만 먹었다고요? 시장에 가면은 흔히 이제 민어조기라고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어조기는 이건 우리나라 게 아니냐고요? 사실은요, 민어조기라는 생선조차도 전부 지구 반대편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알고 먹었던 이 다양한 조기류, 과연 이게 원산지가 어떻게 되고 가격은 또 어떻게 되고 어떤 게 더 맛있는지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기 전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제 앞에는요, 총 4종류의 조기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참조기, 바로 이 녀석이죠. 예전에는요, 참조기가 많이 흔했습니다. 그리고 씨알도 아주 좋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남획으로 인해서 개체수도 줄고 씨알도 보시다시피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크면 클수록 굉장히 귀하고 비쌉니다. 얘는 지금 딱 보니까 20cm 남짓한 참조기예요. 보통 참조기 하면은 법성포나 영광을 떠올립니다. 이것을 말린 것을 영광굴비, 굴비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굴비 대부분이 간단하게 건조만 해서 물기를 뺀 다음에 냉동한 것입니다. 진정한 굴비는 사실 3, 4개월 동안 해풍에 얼렸다가 녹였다가 하면서 그 뒤로 보리 속에다가 파묻어서 또 숙성을 시킵니다. 그게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는 보리굴비라고 하죠. 그게 아니고선 대부분 이 상태로 살짝 냉동한 것을 반건조 내지는 그냥 굴비라고 합니다. 냉동조기라고 봐야겠죠. 참조기가 워낙에 귀하다 보니까요, 1cm 클수록 가격이 무려 2배씩 뜁니다. 심지어 한 30cm에 근접한 참조기는 백화점 판매가로 무려 한 몇 마리 되지도 않았어요. 100만 원 넘어가기도 합니다. 사치스러운 선물 세트로 많이 이용이 되곤 하죠. 그런데 보통 이 서민들은 그냥 일반 마트나 재래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정도 고만고만한 씨알의 참조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작다 보니까 볼품이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차례상에는 제사상에는 어떻습니까? 좀 씨알이 큼직큼직한 그런 고기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신토불이라도 이 참조기를 올리기가 꺼려지는 것은 사실이죠. 커다란 참조기를 구할 수 있다면야 금상첨화겠지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부세입니다. 흔히 부서조기라고 하죠. 부서조기. 그런데 이 부세는 신토부리가 거의 없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한 90% 이상의 부세가 바로 중국산이죠. 근데 보시다시피 덩치가 커요. 참조기에 비해서 월등히 큰데다가 가격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부세를 많이 선호하죠. 문제는 말입니다, 이 부세도 최근에는 또 귀해서 많이 비싸요. 또 길이가 50cm에 이르는 아주 특대급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무려 한 마리에 50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그만큼 부세를 좋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물 같은 경우는 배가 아주 노랗습니다. 노라면서 아주 큰 고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부의 상징을 뜻하기 때문에 50만 원도 마다하지 않고 사가는 것이 바로 중국인들이죠. 이게 비싸다 보니까 최근에는 지구 반대편에서 몰려온 조기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이 녀석이죠. 어떻습니까? 언뜻 보면은 부세랑 닮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커다란 참조기처럼 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녀석은 보통 서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침조기라는 녀석입니다. 참조기와 침조기, 이 오탈자 범위 내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데요, 보통 쇼핑몰이나 마트에서 구매한 조기 중에 아마 절반은 이 녀석이 차지할 겁니다. 그만큼 현재 유통량이
아주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고요. 특히 명절 때 되면은 이 제수용품으로 인기가 있는 녀석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침조기가 왜 침조기냐면 잘 보시면은 뒷지름이가요 침처럼 아주 굵고 날카롭습니다. 여기에 참조기와 비슷하게 다이아몬드도 있어요. 이만 사촌지간에 다름없죠. 꼭 형과 동생 같죠. 이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무조건 참조기라고 했던 그 옛날의 분류는 이제 무너진 겁니다. 왜냐? 바로 아프리카에서 온 이 녀석에도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소개할 녀석은요, 이건 좀 이상하게 생겼죠. 얘는 굉장히 좀 길쭉하죠. 목도 길고. 민어랑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흔히 민어족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됩니다.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죠. 민어라는 어종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름 보양식, 바로 그 민어. 우리나라 남서해안에서만 서식하는 바로 토종 민어인데, 그 민어가 워낙에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서 고급인데다가 귀족들이 먹는 그런 고기로 알려졌잖아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민어를 여기저기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얘는 영상가위 석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상가위 석태 팔아요 하면은 이거 썩 끌리지 않죠, 이름이. 그러니까 정식명을 자꾸 이렇게 어렵게 지어 놓으면 상인들이 부르기 쉽게 바꾸고 거기에 플러스 더하여 민어를 자꾸 연관시키려고 합니다. 민어라는 이름이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민어조기, 민어침조기, 침민어조기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닙니다. 이렇게 명칭이 정리가 되지 않고 혼재되는 상태에서 그것을 또 지키지 않는다 한들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도 없어요. 게다가 더욱이 큰 문제는요, 이게 최소한 어디서 잡힌 건지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쇼핑몰에 가서 이거 한번 찾아봤는데, 원산지가 표기가 안 돼 있으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표기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크게 대문짝만하게 표기를 하자니 민어족이라고 판매했던 그런 이름들이 또 걸리고, 그래서 아주 안 보이는 곳에다가 자그마하게 표시하는 곳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 놓고서는 민어는 예로부터 왕에게 진상했던 보양식 재료입니다 라고 해놓고서는 사진은 부세를 걸어놨네요. 글쎄요, 옛날 왕의 수라상에 이 아프리카산 조기가 올라왔을 리는 없을 텐데 말이죠. 민어족이라는 명칭을 가진 생선은 없습니다. 우선 가격을 보면요, 이 중에서는 가장 비싼 것이 참조기였습니다. 요만한 씨알 10마리가 29,9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비쌌던 것은 중국산 부세였습니다. 3마리에 12,900원. 그리고 딱 봤을 때 그 다음 비싼 것이 민어족이라고 판매하는 요 영상가위 석태 4마리에 11,400원이고, 마지막으로 요 침조기가요, 여기 10마리가 이렇게 묶여 있는데 22,950원이니까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저렴해 보이긴 하네요. 한번 맛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구워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 조기류를 구웠습니다. 일단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오, 덩치가 제일 큽니다. 살도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부세. 자, 다음은요, 영상가위 석태. 이거 자꾸 민어족이라고 해서 파는데 민어랑 갖다 붙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촉촉해 보이는데. 자, 침조기. 여기 보세요. 구워도 여기 침이 남아있죠. 굉장히 딱딱한 뼈입니다. 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굴비와 매우 닮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오리지널 굴비의 원조격인 참조기입니다. 참조기. 제가 한번 안대를 쓰고 먹어보겠습니다. 잘생겨졌어. 자, 잠깐. 먹여주세요. 무작위로 해주세요. 편견 없이 그냥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부터 고르겠습니다. 고소한데 살이 약간 밍밍하네요. 가시가 있죠. 고소함이 좀 더 좋은데,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모르겠어 잘. 이게 맛있네 되게. 일단은요, 제 입맛에는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1위가 있으면 나머지 2, 3, 4위는 다 미만잡이인 것 같아요. 바로 3번째 먹었던 것들. 침조기가 물론 이제 수입산이지만 굉장히 맛있네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그 맛인지. 맛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조기 맛은 어종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 수입처와 가공업체 있잖아요. 물간을 얼마나 적절하게 했고 얼마나 잘 건조했고 포장했고, 여기에 사실 맛의 승산이 갈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모름지기 조기는 간이 적당히 짭조름해야지 더 고소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실상 이 어종에 따른 맛 차이보다는 간한 상태, 건조된 상태가 맛을 좌우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가장 맛이 없었던 것이
네 번째 먹은 건 뭐죠? 약간 그거는 맛이 싱거워요. 참조기는 특유의 약간 꼬릿꼬릿한 향. 근데 이게 사실 조기 맛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알던. 저는 개인적으로 참조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이 참조기는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아요, 사실. 참조기가 맛있다기보다는 이게 간이 잘 됐어요. 이 업체가 노하우가 있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수입산과 중국산과 또 신토부리를 함께 맛을 봐서 비교가 됐다는 점에서 좀 의미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아이의 입맛은 어떨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은아. 자, 좀 있으면 이제 설날인데 유튜브 사람들한테 인사 한번 할까? 새해 인사? 벌떡 소나 온다고? 뭐야 우리 좀 빨리 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볼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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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하는 거야? 우리 딸 생선 좋아해? 근데 여기 있는 거 보면 뭔지 알겠어? 먼저 먹어볼까요? 맛있어? 그 다음은 요 녀석. 난 이게 더 맛있어 보인다. 그래? 한번 먹어봐. 역시 내가 생각하던 맛이 많았어. 세은의 선택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얘가 맛있어요? 그러면 얘하고 같이 싸울 애는 바로 짜잔! 바로 이거야? 너? 진짜? 이게 맛있어? 자, 그 다음에 이거랑 오, 침조기가 승리했습니다. 역시. 근데 이게 왜 맛있어요? 짠 걸 좋아하니까. 이게 제일 짠 게 아니고. 이게 제일 짠 거야. 아, 넌 짠 거 좋아하니까 짭짤해서. 자, 수고했어요. 이제 갈게요. 안돼 너무 기쁘요. 안녕하려고요. 한잔 하셨습니까? 자, 이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웃자! 자, 총평을 하자면은 수입산 조기라고 무조건 맛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신토불이라고 해서 무조건 맛있는 것도 아니네요. 어종에 따른 맛의 차이는 사실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조기라는 것은 간이 얼마나 적절하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수입처, 가공 공장의 간 맞추는 그 노하우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구매하시기 전에는 이게 꼭 어느 원산지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민어조기라고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민어조기라는 생선이 없다는 점, 여기에 현혹되기보다는 먹어보시고 특히 구매 후기 이런 걸 꼼꼼히 살피셔서 평가가 좋은 어종들을 구매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님 여러분,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소원 성취,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죠. 건강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